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 두산중공업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단기순이익이 적자가 계속 유지되면서 번 돈이 다 이자로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자,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익이 좀 발생되는 시점으로부터 또 최근에는 유상증자까지 시행을 하면서 채무상환 자금으로 꽤나 큰 돈을 또 활용을 하고 또 이제 새로운 쪽으로 투자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재무 개편을 좀 시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짝 최근에는 좀 정치적인 색깔이 묻어나면서 바닥에서부터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수급도 좀 나쁘지는 않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어떠한 내용이 됐든지 간에 안 좋은 건 안 좋은 대로 반영이 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새롭게 또 긍정적으로 모멘텀이 붙어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앞으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을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남아는 있긴 한데 이 이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젠가는 끝나요. 이슈가 끝은 납니다. 근데 이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이르겠느냐, 아니면 아예 그런 거 없이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것이냐, 이제 어찌됐건 간에 끝은 난단 말이죠. 그리고 이미 시장은 이걸로 인한 우려감들은 일단은 극단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나 우려되는 범위까지는 주가나 이 시장 지수에, 전세계 지수에 반영이 다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준비는 좀 해야 돼요. 준비는 좀 미리미리 해두셔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이슈가 딱 소멸이 되는 시점으로부터는 공격적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짚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에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테마별로 정리를 좀 싹 다 해드렸었죠. 자, 그 중에서 특히나 원전 쪽에서는 뭐 정치적인 색깔과 정책적인 부분도 같이 좀 살펴봐야 되지만 두중도 물론 좋고, 근데 한전기술이나 HRS 정도까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에너지는 뭐 여러분들 이거는 더 이야기할 게 없죠. 사실은 그냥 전쟁에 대한 부분이 심화가 되면, 분위기가 좀 고조되면은 거기에 따라 그냥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고, 그거 아니면 빠지는 거고. 하지만 이제 리오프닝 기대로 슬금슬금 지갈길 가고 있는 대표적인 화장품 종목들, 특히나 저는 이번에 엔터 쪽에서 하이브를 좀 우선적으로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올려드린 앞전 영상에서도 하이브를 중심 삼아서 몇 가지 분석들을 좀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중도 뭐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좀 해드렸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좀 돌아와서 우리가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보기 전에, 장은 마감이 됐고요. 국내 시장 오늘 1.35%대 하락, 코스닥 1.83 하락, 이렇게 해서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도 있지만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인플레라는 거는 결국에 원가가 오르죠. 원가가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판가가 오릅니다. 기업에서 소비자 가격을 올려요. 그럼 판가가 오르게 되면은 일단 소비자들에게는 그동안 내가 평소에 사던 가격 대비 좀 더 비싸니까 부담이 되죠. 근데 이게 좀 부작용이 올 수 있는 게 수요가 감소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이클로 돌아서 결국에는 다시 수요가 감소되면은 생산량이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경기가 그동안에 좀 좋은 흐름으로 이어왔다가 다시 경기가 불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생산이 축소되면은 인력을, 그렇죠? 인건비 같은 것도 많이 들죠. 인력을 또 감축시키고, 그러다 보면은 고용이 축소가 되고, 고용이 축소되면은 당연히 소비가 줄 수밖에 없고, 이게 계속 이제 역순환이다. 그리고 반대로 경기가 또 좋아지게끔 돈을 쓰게 되면 기업들이 투자를 해요. 그러고 나서 돈을 씁니다. 물건을 많이 사요. 수요가 늘어납니다. 생산을 반대로 늘리죠. 그럼 인력을 다시 보충해야 되죠. 고용,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소비가 살아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계속된 경기 사이클이에요. 이게 경기 사이클이다.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이션 시대예요. 결국에 원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그로 인해서 기업들의 이익이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원가가 오르니까 당연히 판가가 오르죠.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럼 그 다음 차례가 뭔가요? 수요. 결국엔 수요다. 이 수요가 얼마만큼 위축되느냐, 이게 이제 달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이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해주면서 이런 흐름과 같이 더불어서 전체적인 경기 사이클과 그래서 경기 사이클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튼 이제 수요가 감소될 타이밍이 좀 왔는데, 이게 정말 그렇게 갈지 아니면 적정 수준으로 감소가 되고 또 충분히 정책들로 커버를 칠 수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들, 우리가 지금 시장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하게 지금 그냥 전쟁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유가 폭등, 천연가스 폭등, 곡물 가격 폭등, 그죠?
금리를 인상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이 지나친 인플레이션, 지나친 물가 상승들을 갖다가 금리 인상으로 막으려고 했더니 전쟁 리스크 때문에 유가,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올라요. 그래서 시장이 계속해서 부담감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안 나면 물론 제일 좋지만 불가피하게 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또 이러한 것들이 기업들의 이익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아직까지 지금 공격적으로 그나마 금리 인상을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통화 정책들이나 이런 다양한 경기 정책들이 굉장히 또 완만하게 약간의 비둘기파적인 스타일로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시장이 많이 안 좋으면 결국에는 또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뭘 떠들어요. 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끌어올려줘요. 근데 또 시장이 너무 막 과열돼. 그럼 또 끌어내립니다. 그러니까는 반드시 이게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고 내리고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은 어디 와 있어요? 내림이 와 있잖아. 내림 끝자락에 와 있잖아요. 그럼 이슈들이 해소되면 어떻게 돼? 오르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무엇을 준비해? 그 다음을 준비를 해야겠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반드시 저랑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성과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해요. 물론 저도 100%는 없습니다. 어제 추천드린 오토엔 오늘 많이 빠졌어요. 저도 뭐 100%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의 시세는 오늘의 시세고, 그걸 또 어떻게 살리려면 살리는 대로 전략대로 또 살릴 수도 있고, 불가피하게 시장이 계속 밀리면 또 손절하고서 복구해서 다른 종목으로 회복시키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인 거고, 어떻게 뭐 한 종목 지금 어제 추천했는데 오늘 빠졌다고 그게 뭐 제 실력을 100% 다 검증하고 이런 걸로 활용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은 실제로 뭐 손절하는 종목이 있으면 손절하고 교체를 또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되 결국에 메인 종목들은 엄청난 성과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럼 이런 종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려면 어떻게? 지금처럼 시장이 낙폭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같이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하셔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런 수익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정직하고 성실하게 영업적 목적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두고 있고요. 교육, 실전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교육 자료들을 무상으로 VIP방에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교육 많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씩 또 새롭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만들고 있는 것도 있고, 기존에 이렇게 구해서 있는 거는 기존 영상들이고, 새롭게 또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을 만한, 제가 어디서 자료 퍼와서 그냥 복붙하고 뭐 파일 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직접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다라는 점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리딩, 그래서 결국에는 분기별로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핵심적인 종목들을 같이 우리가 편입을 해가지고 수익금과 수익률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 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업계 최고의 가성비, 최저의 가격으로 최고의 수익을 만들어 가셔라.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010-221-2353 30일에 44만원, 정말 저렴하니까 꼭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같은 시장에도 지금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챙길 것들은 챙기고 있어요. 뭐 엠브레인 3%인데 20만원 가까이, 페노션도 뭐 3.7%긴 하지만 20만원 가까이, 여기서 뭐 38만원도 있으시고, 부강약품 52만원, 부강약품 67만원, 인터플렉스 뭐 오늘까지 해서 42%도 있으시고, 대원전선 43만원, 인터플렉스 150만원, 대유 4% 가까이 43만원. 그죠?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수익 인증을 보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트레이딩은 트레이딩대로 하고, 또 뭐 안 좋은 성과가 있으면 안 좋은 대로 복구를 해드리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너무 큰 환상을 갖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랑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중 넘어와서 보면 여러분들 기존에 제가 브리핑 드렸던 내용들 뭐 참고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실적이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발생을 좀 시켜주고 있었지만, 당기순이익, 결국에 이 순이익에서는 최종적으로는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적자를 띄워왔었다. 이번에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는 좀 못 미쳤지만 영업이익이 대폭 살아나고 당기순이익 대폭 살아났죠. 그러면서 이제 공시가 있었죠. 유상증자 해가지고 7천억은 이제 부채를 상환하는데, 채무를 상환하는데 쓴다고 했고, 나머지 거의 8천억 가까이 되는 금액, 그 정도는 이제 또 새롭게 신규로 뭐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600억 빅딜 추진, 두산그룹, 신성장 동력 날개 단다, 반도체 테스트 기업 테스나 인수를 한다. 그래서 3조 차입금은 또 조기 상환하고 채권단 체제를 졸업한다. 그래서 의약품, 첨단 소재 이어서 성장 동력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수소 관련된 이슈들,
솔직히 저는 우리나라의 수소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냥 우리가 추측하는 거 말고. 근데 일단은 어쨌든 간에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좀 강세 흐름을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도 한국전력기술하고 암모니아 계질 가스 발전소 사업화 그것 때문에 이제 업무 계약 체결을 맺었거든요. MOU를 맺었고, 암모니아의 그 계질가스 발전소는 암모니아에서 추출한 수소를 연소해 가지고 수소 터빈 가동을 좀 하고, 그걸로 인해서 전력을 생산을 해요. 그래서 수소는 또 연소할 때 CO2 배출이 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친환경 발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다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리고 이게 규모가 또 어느 정도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또 결과적으로 유상증자에 대한 어떤 이슈가 이제 좀 해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유증도 사실 여러분들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두산중공업이 이번에 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의 유상증자는 어쨌든 간에 깔끔하게 다 클린하게 마무리가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재무적인 부분들도 좀 개선을 하고, 신성장 산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커져가는 산업에 투자를 또 하고 있기도 하고, 이 다방면으로 투자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부분은 좋은데, 중요한 거는 이런 몸집이 큰 녀석들은 이 초특급 강력 호재들로도 사실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좀 제한적이에요. 약간의 사업에 대한 스토리나 흐름을 보면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게 사실은 좀 적합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당시에 이런 시세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2020년도에서 21년도는 이런 시세 한 번들은 다 있잖아요. 카카오도 저때 당시에 17만원까지 갔을 때 이렇게 대세적인 흐름 한번 나왔었죠. 그 다음에 또 삼성전자도 바닥에서부터 72%대 이렇게 급등 나와줬었죠. 이런 그림은 과거에 여러분들 유동성 때문에 만들었던 흐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업의 스토리와 내용들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개파락을 보인 게 유상증자 이슈. 하지만 유증은 두드려 맞았지만 어떻게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증이 뭐 실패를 해가지고 괜히 뭐 그걸로 인해서 또 업무가 꼬이거나 사업이 꼬이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주주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실권주들은 또 증권사에서 다 가져가는 그런 유형이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또 이 금액이 나름 크기는 크죠. 금액이 크기는 크지만 어쨌든 좋은 쪽으로 쓴다라고 하니 우린 믿고 투자할 수밖에는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 두중은 사실 최근에 이런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들을 잘 활용해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은 좋지만, 이건 약간 중장기적인, 좀 느리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은 시세가 올라올 때마다 한번 먹고 나오고 올라올 때마다 먹고 나오고 이런 흐름, 저는 솔직히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뭐 장기적인 구조적인 성장, 꾸준한 성장, 그리고 뭐 얘네 본래 사업이 핵심적인 지금 막 진짜 성장 산업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정책이나 정치적인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그런 특성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종목에는 성격과 성향이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러한 특성들을 고려를 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매매하는 전략을 각자 달리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원전 테마 쪽에서는 한전기술도 저는 지금 그림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8만원에 가깝게 한번 접근해보는 전략도 나쁘진 않다. 78,000에서 8만원 사이 정도 좋을 것 같고, HRS 같은 경우에도 단기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충분히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더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도 소개를 좀 해드렸었고, 오토에는 거래가 없는 이제 음봉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시장의 영향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슈가 연속적으로 붙어줄 만한 내용은 솔직히 말하면 아니에요. 자동차의 애프터마켓, 뭐 우리 차량용품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시장 쪽에 어떻게 기대를 좀 타고서 오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막 그런 것들이 이슈를 타고 올라갈 만한 연속성에 대해서는 좀 떨어진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시장이 좀 좋으면 오르고 좋지 않으면 빠지고 이런 모습을 그려갈 것 같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엠브레인이라는 종목이 눈에 좀 들어와요. 엠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차트형이 정직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시총이 좀 작습니다. 1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시세 흐름이 그 다음에 2차 상승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바짝 최근에 오르기 시작했던, 이때 당시에 오르기 시작했던 거는 무상증자, 1대1 무상증자를 진행한다라는 내용 때문에 오르기 시작했는데 배당도 잘 주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또 잘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조사하고 하는 그런 기업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쨌든 기술적으로도 매력이 좀 있고 해서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제조업이라든지 뭐 플랫폼으로 뭘 해야 된다든지 이런 루트가 아니고, 약간의 지금 경기 뭐 방어 성향은 아니지만
경기 흐름이나 시장의 때를 그렇게 많이 반영짓는 섹터나 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형주이긴 하지만 충분히 11,000원 초중반대에서부터 공략을 해가지고 2차 상승을 노려보려면 단기적으로 시세 한번 공략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별도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뭐 짧다면 짧을 수 있고 뭐 크다면 클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는 또 트레이딩을 지금은 본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을 적극적으로 좀 해가지고 수익을 계속해서 좀 챙기고 분할 매수로 탁탁탁 들어가서 올라올 때 수익을 챙기면 수익금은 그래도 꽤 짭짤하죠. 하지만 수익률은 작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는 수익을 열심히 챙겨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익절은 언제나 옳고 수익은 언제나 바람직하다. 그래서 수익을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니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동안 여러분들께 늘 강조드리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내리면 그 뒤엔 다시 오름이 있고, 결국에 내리면 그 다음에 또 오름이 있고, 오름 뒤에 또 내림이 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내림의 끝자락이 있기 때문에 이 반등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제발. 그래서 그동안에 대박 종목들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올라간 상태에서 대박을 찾지 마시고 내려왔을 때 대박을 찾으면 좋잖아요. 이왕이면 이만큼 오를 수 있는 종목이면 여기서 사야 여기까지 갔을 때 수익이 더 크지, 여기서 사야 여기가 수익이 더 큽니까? 상식적으로. 그죠? 그러니까는 이왕이면 지금 싸져 있잖아요. 왜? 그동안 내려왔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위치에서 같이 편입을 하면 대박 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뭐 대박 난다라고 해서 잡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대박 자꾸 그런 걸 뭐 강조하고 어그로 끌듯이 이야기를 하듭니까? 아니잖아요. 건전한 기업과 성장성이 좋은, 실적 좋은 기업들로, 이런 종목들로 실제로 우리가 대박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률이 이런 상황이었던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꾸 이런 거 남 주지 마시고 오셔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돼요. 내 계좌에 이걸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이 힘들다고 다 패닉에 빠져있지 마시고요. 그 다음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010-229-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30일에 44만원 최저의 가격으로 최고의 수익을 꼭 안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